그래서 매주 토요일날 수원을 할 거고 일요일날 수투를 할 거야. 근데 얘들아 이제 선생님 봤을 때는 이제 너희들이 더 물러설 곳이 없어. 그거 본인들도 잘 알고 있겠지?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와서 이제 마지막 겨울방학이고 어제 수능 끝나고는 왜냐면 수능 끝나고 좀 신나게 놀았으면 좋지 않겠어? 어때? 지금 이제 작년 올해 고3을 마친 애들 보면은 지금 막 크리스마스라서 아주 막 들떠서 막 진짜 미친 애들처럼 막 뛰어나가면서 노는 애들이 있는 거 하면 지금 이제 메가로 갈까 종로로 갈까 이거 고민하는 애들이 있고 매일같이 막 씨발 초조해하면서 대기 순번 기다리고 있는 애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사람들이 나눠진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 뭐 몇 년 동안 고3 애들을 봐왔지만 결국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 대학을 가는 거야. 근데 보면은 막 이제 중간에 이제 내가 공부하기 힘들다 보면은 어떤 생각들 막 하니 뭐 전략이다, 뭐 작전이다, 뭐 이런 소리들 막 자꾸 짓거려. 근데 뭐 전략도 좋고 작전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거는 어쨌든 공부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는 전제 내에서 전략도 필요한 거고 뭐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도 하여튼 말도 졸라 잘 만들어내. 그런 것도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번 겨울은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정말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을게. 단 복습만 열심히 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웬만하면 늦지 말고 딱 이거 두 가지만 해주면 돼.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뭐 3월 교육청에서 뭐 1등급 받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니야. 일단 지각하지 말고 그리고 복습만 열심히 해. 단 복습은 기본적으로 일단 그날 배운 수업을 들었잖아, 그치? 그날 바로 복습을 해야 돼. 끝나자마자. 뭐 스카를 가든 집을 가든 여기 남든 뭐 상관없어. 어디 가서 해도 좋으니까 웬만하면 그날 배운 내용은 그날 복습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업이 일주일 내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걸 너희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오늘 배운 내용을 일주일 동안 나눠서 복습을 해줘야 돼. 그러려면 당연히 이 책은 당연히 풀어야 되고 이 책 말고 또 하나를 더 풀어야겠지. 그래서 부교재는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책이 한 권 있긴 한데 조금만 고민하고 내가 내일 알려줄게. 알겠지? 그래서 그 부교재는 다 구매를 해서 나간 진도만큼은 푸는 거야. 그래서 딱 보고 두 개만 하자 우리. 더도 말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너네가 이번에 개념만 좀 잘 잡아놓으면 3월달부터 이제 문제 풀이에도 안 늦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딱 개념만 좀 정확히 잡는다? 그럼 수업 시간에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의태가 공부하라는 방식대로 공부하면 되고 어떤 단어를 이야기할 때 내가 이게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위주로 공부를 하면 돼. 그러니까 결국엔 딴 거 다 필요 없고 의태가 시키는 대로만 해. 알겠지?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수능 때 뭐 수학 때문에 대학을 못 갔다. 뭐 이런 소리 듣지 않게 해줄게 내가. 단 내가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졸거나 막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웬만하면 수업 전날 좀 푹 자고 오고 그리고 수업을 1시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지각을 하는 거야. 12시 50분이라고 생각하고 와. 알겠지? 12시 50분쯤에 학원에 도착한다.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선생님이 세 문제를 풀라고 했는데 이 세 문제를 다 맞췄다 한번 흔들어 볼까?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아 시간 너무 오래 걸렸어. 사실 이 세 문제는 지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간다면은 한 문제당 1분? 조차도 안 걸리는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한 3, 4분이면 다 풀어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처음에 6분 준다 그러고 사실 10분 줬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거를 10분 동안 다 풀어 시간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아직 내용 정리가 잘 안 돼 있다는 뜻이지. 하물며 세 문제 다 못 푼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나는 세 문제 다 풀었다 한번 흔들어봐. 네 문제야? 네 문제 다 풀었다 한번 흔들어봐. 하나, 둘. 뭐야 성곤이 아까 다 풀었다며. 아니 세 번째 거까지. 네 문제였어? 뭐 했었어? 발전 1번이랑 응. 1번이랑 10번. 맞네. 그럼 세 문제만 풀었어 성곤이는? 네. 자, 다 맞췄다. 한 명이야? 뭐 틀렸어? 저요? 발전 1번. 발전 1번? 뭐 틀렸어? 발전 1번? 병신들. 자, 봐.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공부할 게 지수인데, 사실 이 지수는 잘 들어봐. 이게 원래 우리가 고2 올라갈 때 수원을 처음 배우잖아, 얘들아. 그럼 잘 생각해. 그럼 지수라는 거는 원래 그럼 고2 때 처음 배우는 건가? 사실 우리가 지수 같은 경우는 다른 단어는 좀 다르거든. 원래 수학이랑 그렇잖아. 맨 처음에 어떤 A라는 내용을 배우면은 처음에는 쉬워. 그리고 이게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지, 그치? 막 활용되는 문제들도 나오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지수는 사실 맨 처음에 배우는 내용이 좀 더 어렵고 그 뒤쪽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더 쉬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초반에, 그러니까 이번 첫 시간에 선생님이 정리해주는 내용이 좀 어려워. 그러니까 너네가 이 내용이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 이걸 뭐 내가 완벽하게 소화하겠다 이거보다는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어디가 포커스다라는 걸 잡고 있어야 나중에 문제 풀 때 수월해. 그래서 뭐 일단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 우리가 이 시간에 얘기하는 지수라는 거는 다 수원에서 처음 배우는 건가? 뭐 태연이 벌써 피곤해? 자, 수원에서 처음 배우는 거야? 아니야. 지수는 원래 처음 어디서 배우지? 중2 때 지수를 처음 배우고 그리고 또 배워? 수원 전에?
그치? 수상에서 한 번 더 배워.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수원에 오기 전에 지수는 총 2번을 배우고 이게 3번째란 얘기야. 그럼 중요한 건 우리가 중2 때 배운 지수하고 그다음 우리가 그럼 고1 때 배운 지수하고 지금 고2 때 배우는 지수의 차이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나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지수를 A에 이렇게 표현하고 이거 어떻게 읽어줘? A의 n승 또는 A의 n제곱이라고 읽어줘. 그치? 맞아? 그래서 우리는 이때 여기는 이 n을 뭐라고 불러? 지수라고 이야기하거든 얘들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는 수원에서의 지수는 일단 A의 x승이라는 표현을 써. 그래서 우리가 지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완전히 내용을 생짜로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지수는 뭐야? n이라고 썼다는 것은 자연수만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1승, 2승, 3승, 4승 이런 것만 쓴다는 얘기야. 하지만 우리가 수원에서 배우는 요 지수는 이게 어디까지 가지? 이게 실수까지 넘어가. 그러니까 여기에 뭐 2분의 1, 3분의 1, 루트 2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배우는 지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수를 자연수에서 어디까지? 이 정도까지 말해줄 수 있잖아. 자연수에서 어디까지? 실수까지 확장을 시키자. 그러니까 이게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지수는 단순하게 뭐 지수의 이런 뜻을 배우는 게 아니라 원래 자연수만 쓰던 지수를 어디까지 확장을 시키자? 실수까지 확장을 시키자가 포인트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 배우는 내용이 뭐냐면 일단 거듭 제곱 근이라는 걸 배우거든. 그래서 내가 아까 초반에 좀 어렵고 뒤쪽으로 넘어가면 쉬워진다라는 게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 거듭 제곱 근이라는 요 내용이 조금 어려워. 근데 이것도 뭐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충분히 우리도 따라할 수 있어. 그래서 일단 수학에는 잘 들어봐. 여기서부터 가자. 거듭 제곱이란 말이 있고요. 자 천천히 할게 오늘은. 자 두 번째. 자 거듭 제곱 근이라는 게 나와.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한번 대답해봐. 그럼 거듭 제곱은 뭐고 거듭 제곱 근은 뭐야? 라고 질문하면 우리 뭐라고 대답할까? 그냥 눈만 컴벅 그리고 아주 그냥. 그럼 일단 제목만 보면 얘는 거듭 제곱이고 여기엔 요 근이란 말이 하나 더 들어가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얘기하는 거듭 제곱이라는 거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자, 요렇게 A에 이렇게 쓰면 이거 뭐라고 읽어? 예스는? 그럼 A의 제곱 또는 A의 이승이라고 읽지? 그럼 이때 이 A의 제곱이 의미하는 게 뭐냐, 동우가? A를 2번. 그래, A를 2번 곱해라. 어디다가? 요거는 뭐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최근에 들은 거니까 다 알아야지. A를 2번 곱하시오야. 어디다가 2번 곱하는 거지, 성거는? 어딜 봐, 여길 봐야지. 원래 우리가 수에서 곱셈의 기본 단위가 있잖아. 보통은 생략하는. 1. 그치? 1. 그래서 이 A의 제곱이라는 거는 A를 2번 곱해라 이런 뜻이야. 그럼 이런 느낌으로 봐. 요 앞에 1이 수가 있다는 거고 얘를 우리가 A의 세제곱이라고 하고 그럼 A의 세제곱은 1에다가 A를 몇 번 곱하는 거야? 3번 곱하는 거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이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 이런 식으로 A의 4제곱, 5제곱 이야기하면서 A의 n제곱을 말할 수 있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A의 n제곱이 의미하는 건 뭘까? A를 n번 곱하시오야. 그래서 이거는 야 A를 1이라는 수에다 A를 계속 곱하는데 이 안에 A가 몇 개 있다는 거야 얘들아? n개 있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 A의 제곱부터 A의 n제곱까지 이걸 통칭해서 수학에서 뭐라 불러? 거듭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듭제곱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표현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표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거듭제곱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돼.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거듭제곱이라면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주요 포인트는 여기거든 얘들아. 그럼 거듭제곱근은 뭘까? 똑같아. 일단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은 이런 거지. 중학교 우리 3학년 때로 돌아가는 거야. 언제로 돌아간다고? 중학교 3학년 때? 3년 전. 중3 때 우리 처음 만났잖아. 그치? 중3 때 처음 만나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개 지랄 떨다가 결국에는 딴 데로 보내버렸어. 기억나? 그래서 우리가 거듭제곱근이라는 거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수학에서 자 우리가 중3 때 처음 배운 게 루트야. 맞니 얘들아? 그래서 루트를 우리가 한국말로 뭐라고 부르지? 다른 말로 루트를 뭐 루트를 영어라고 친다면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불러? 태성아 너무 직독한 거 아니야? 수학적으로 뭐라고 부르지? 루트를? 그렇지. 왜 전혀 뜻밖의 상황인데? 자 좋았어. 이 정도면 충분해. 제곱근이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는 자 봐 4의 제곱근 이거 내가 지금 얼마 전에 정시간 수업할 때 설명한 내용 똑같이 설명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니네가 사실은 부담 없이 그때 놓친 거 있으면 이번에 잡아가면 돼. 그래서 4의 제곱근이란 말을 써. 그럼 수학에서 4의 제곱근 이런 말이 딱 나오면 자 디테일하게 공부하자.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성곤아? 4의 제곱근 뭐 풀마 이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럼 4의 제곱근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는 4의 제곱근 어떤 수 x에 제곱을 해서 4가 되는 이 x를 우리는 뭐라 불러? 4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앞으로 수학 문제 푸는 데들아 4의 제곱근이라는 말이 나왔어. 물론 이걸 직접적으로 물어볼 리는 없겠지만 알고는 있어야 돼. 그럼 4의 제곱근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해?
4의 제곱근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떤 수 x의 제곱을 해서 4를 만드는 x.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수학에서는 x에 대한 뭐 이 정도 답해줄 수 있잖아. 2차 방정식. 그럼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풀이는 인수분해나 근해공식이니까 여기는 이 아저씨 를 넘기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는 자 0이라는 식으로 얘를 바꿔줄 수 있을 거고. 근데 이거 좌변을 인수분해하면 얘는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가 0이 된다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요거에 지금 두 곱해서 0 되면 얘가 0이 되거나 아니면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얘가 0이 되는 x값이 얼마야? 2가 되고 얘가 0이 되는 x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돼서 그럼 얘를 만족하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2. 그래서 우리는 4의 제곱근은 풀마 2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4의 제곱근은 일단 풀마 2 두 개 나와. 그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9의 제곱근 이런 것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생각해봐야 돼. 그럼 수학에서 9의 제곱근 이런 말을 했어. 좀 빨리 가자. 그러면 9의 제곱근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말은 식은? 뭐야? 4의 제곱근을 들었을 때 이걸 생각해야 된다면 그럼 9의 제곱근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 머릿속에 뭐 떠올라야 돼? 어떤 수 x에 제곱을 해서 9를 만족하는 x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면 x의 제곱 마이너스 9가 0 되는 거니까 이것도 우리가 x 더하기 3에 뭐야? x 빼기 3은 0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이걸 만족하는 x는 풀마 3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좀 줄여서 뭐 요놈의 제곱을 풀리면서 풀마 3 뭐 이런 식으로 외웠잖아 식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럼 9의 제곱근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x는 풀마 3이니까 9의 제곱근은 풀마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이런 식으로 4의 제곱근이라는 게 일단 2라는 놈이 존재하는 거고 하나만 얘기할게. 그럼 9의 제곱근이라는 게 지금 봐봐 3이라는 놈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실수는 어차피 연속적이니까 뭐 4와 9 사이에 뭐 한 대략 6 정도의 수. 그럼 우리 이런 식의 흐름이라면 우리는 6의 제곱근 이런 것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니네 생각은 어때? 그냥 배운 그대로만 따라와. 그럼 6의 제곱근 이런 것도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수학에서 6의 제곱근이란 말이 나왔어. 그럼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식은? 어떤 수 x에 제곱을 해서 6을 만족하는 x를 이야기하는 건데 문제는 이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4의 제곱근은 내가 알고 있는 유리수 안에서 뭐 2라는 숫자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운 9의 제곱근이라는 것도 내가 배운 숫자 안에서 3이라는 숫자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 이런 생각한 거야. 그러면 4의 제곱근이 2고 9의 제곱근이 3이면 6의 제곱근도 일단은 우리가 뭔가 존재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중요한 건 기존에 우리가 썼던 숫자로는 얘를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어줬어? 루트란 표현을 만들어서 그러면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6을 만족하는 x는 지금처럼 2 또는 3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루트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이때 요 값을 우리는 풀마 얼마야? 루트 6이다 라고 쓰자. 라고 해서 우리가 뭐야? 루트라는 개념이 튀어나오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이 루트를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은 제곱근 6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수학에서 이런 애들을 바로 뭐라고 불러? 제곱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요게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배운 거야?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배웠던 내용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맞아? 그러면 제곱근이라는 놈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뭐 세제곱근 같은 것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수학에서 똑같은 입장에서 자 8의 세제곱근 이런 말을 했어. 그러면 뭐 니네는 많은 생각은 안 해도 돼. 그냥 지금 내가 얘기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럼 내가 4의 제곱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뜻이라고? 어떤 수 x의 제곱을 해서 4를 만족하는 x 뭐 라는 입장으로 본다면 수학에서 8의 세제곱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우리가 떠올라야 되는 식은 어떤 거지? 8의 세제곱근. 그죠? 어떤 수 x에 몇 제곱을 해서? 세제곱을 해서 얼마가 되는? 8에 만족하는 우리가 x 값을 우리는 8의 세제곱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똑같이 우리는 일단은 요걸 만족하는 x를 찾아야 되니까 자 지금도 조금 중요해. 여기는 우리가 요 방정식을 풀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얘는 2차인데 얘는 몇 차야? 3차니까 2차보다 3차가 좀 더 어려울 거란 말이야. 근데 뭐 적당히 나쁘지 않은 게 8은 2의 3승이니까 여기는 요 세 개를 넘겨주면 이 식은 x의 3승은 빼기 8은 0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요거는 이제 인수분해 해줘야 돼. 그치?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사람 중에 내가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없다 그러면 사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이 얘들아 인수분해가 아니니까 요 인수분해 내가 해줄게. 그럼 너희들은 그냥 이게 그렇게 되나 보다 하고 넘어가. 괜히 뭐 요거 인수분해 못해가지고 이쪽을 막을 필요는 없어.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좌변에 있는 얘를 인수분해하면 요게 2의 3승이니까 혹시 인수분해 할 줄 알아? 할 수 있는 사람 한번 해봐. x의 3승 마이너스 8. 괜찮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해봐. x 마이너스 그래 x 마이너스 2에 좋다. x 제곱 x제곱에 x 플러스 x 2x 플러스 플러스
4. 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그럼 요거 인수분해 이렇게 되면 그냥 그렇다 쳐. 그럼 똑같이 우리가 여기는 이 아저씨가 얼마야? 0이 되든가. 아니 여기는 이 아줌마가 뭐야? 0이 돼야 돼. 근데 문제는 그럼 x 빼기 2가 0 되려면 x는 얼마야 태성아? 2야. 그래서 우리는 요걸 만족하는 일단 x는 2라는 놈이 하나 나왔고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x의 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4는 0이란 걸 하나 더 풀어야 되는데 여기는 요 자체만으로도 다시 하면 뭐야? 2차 방정식이지? 맞아?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얘는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뭐에 집어넣어야 돼? 근해 공식에 넣어야 돼. 근데 지금 봐. 그러면 우리는 x의 제곱 여기다 쓰고 지울게. 더하기 2x 플러스 4는 0. 그럼 이거 근해 공식에 집어넣으면 이거 만족하는 x는 어떻게 돼? 예슬이가 한번 얘기해볼까? 너무 고난이도야? 자, 근데 지금 니네가 요 3차 요거 인수분해 하는 거랑 근해 공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수능 보려면. 알겠지? 반드시 알아야 돼. 그래서 요거 선생님이 그 작년에, 올해는 내가 지금 따로 진행을 안 하지만 작년에 선생님이 기초특강 진행에 있었어. 그때 예슬이가 그거 듣지 않았었나? 아니 뭐 예슬이 학원 안 나왔으니까. 그 기초특강 선생님이 영상 다 찍어가지고 우리 유튜브에 올려놨거든? 그러니까 그 기초특강을 꼭 들어. 알겠지? 웬만하면은 1월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들어야 돼. 오늘부터 들으면 제일 좋아. 그래서 기초특강을 처음부터 쫙 들으면서 그냥 수능에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은 거의 다 담아놨으니까 그것만 알면 돼.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 내가 정리를 해줄 거야. 그래서 그 내용은 꼭 한번 다 들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만큼은 반드시 내가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거 내가 민선수한테 얘기해줄 테니까 강제적으로 듣게 하자. 어차피 뭐 자율적으로 들어라 하면 잘 안 들으니까 강제적으로. 그래서 이거 근해 공식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x는 그냥 근해 공식에 넣을 수 있어. 보니까 우리 성건이가 A 쓴 거 같, 성건이가 A 쓴 거 같은데 한번 해봐. 근해 공식. 2분의 일단 짝수 공식이니까 얘는 A 1분의. 그럼 이거 절반이 2의 절반이 얼마야?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풀마. 자 반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AC.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서 요게 마이너스 1 풀마 루트에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루트 안에 마이너스로 가면 뭘로 처리하지? 그래 i로 처리하니까 명실상부한 A인데?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놈들을 바로 뭐라 불러? 허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이걸 만족하는 x는 일단 마이너스 1 풀마 루트에 얼마니? 3만 이렇게 돼서 일단 실수 허수를 모두 합치면 총 몇 개야? 총 3개야. 왜냐면 이거 하나에 여기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가 실수 허수를 모두 합치면 3개인데 실수만 이야기하자면 몇 개야? 하나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들을 바로 뭐라 불러 수학에서는 8의 세제곱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거야. 걔네 지금 이 수업을 들으면서 너네가 요거 인수분해를 못 해가지고 내가 답을 못 냈어. 뭐 더 이상 못 따라가. 이런 거 아니야. 인수분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 그 다음 근해 공식을 몰라? 괜찮아 얘들아. 요것도 나중에 공부해서 우리 거를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런 과정에 의해서 8의 세제곱근이라고 이야기하는 애는 실수와 호수를 모두 합치면 총 몇 개가 나오는데 3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실수는 누구 하나다? 2 하나다. 요 정도 내용만 캐치를 하자. 괜찮지? 그러면 똑같아. 그럼 우리는 일단 8의 세제곱근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뭐 27의 세제곱근 이런 것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내가 제곱근과 세제곱근을 이야기할 때 이 흐름만 잡으면 돼. 그럼 27의 세제곱근 이런 말을 하면 자 이번에는 이건 내가 대답을 해줘라. 자 이 말을 들었어. 27의 세제곱근. 그럼 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시간? X의 세제곱. 그치. 어떤 수 x의 세제곱을 해서 27에 만족하는 누구야? x.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럼 지금 여기는 얘도 얘랑 같은 흐름일 테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그러면 어떤 수를 세제곱해서 27이 되는 x는 일단 실수와 수를 모두 합치면 총 몇 개가 나올까? 좋아. 한번 풀어보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풀면 x의 3승 마이너스 27은 0 이런 방정식을 풀어야 돼. 근데 내가 여기는 이 아저씨를 인수분해하면은 x 빼기 3에 x의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그럼 중요한 건 여기는 요 x는 요거 0 되는 거 얼마야? 3 하나 일단 존재할 것이고. 괜찮아 얘들아? 그리고 여기는 요 아저씨가 0 되는 게 요거는 지금 홀수니까 얘는 2분의 굳이 쓰면 마이너스 3의 풀마 루트에 자 b제곱 마이너스 4lc에서 뭐 마이너스 20, 36 빼기 9니까 얼마? 27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가 27i가 돼서 일단 실수 3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허수가 몇 개 나와? 2개가 나와서 실수와 허수를 모두 합치면은 총 몇 개의 근이 나와? 3개의 근이 나오는 건데 우리는 어차피 허수는 안 중요해 얘들아. 그러니까 요걸 만족하는 x값 중 실수는 누구 하나야? 3 하나에.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허수가 몇 개 있다? 2개가 더 있다. 요 정도 내용을 체크하자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럼 8의 세제곱근은 일단 2라는 놈과 허수 2개가 있는 거고 자 27의 세제곱근은 3이라는 놈과 허수 2개가 더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8의 세제곱근도 있고 27의 세제곱근도 있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8과 27 사이에 뭐 대략적인 15 정도의 숫자를 하나 찍어내면
당연히 우리는 수학에서 15에 자 세제곱근 이런 것도 말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예슬이가 얘기해봐. 그럼 15의 세제곱근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자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식은? 그치 어떤 수 x의 세제곱을 해서 우리는 15를 만족하는 x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태성아 그럼 이걸 만족하는 x는 총 몇 개야? 실수 허수를 다 합치면 3개. 좋아 3개가 있을 거야. 그 중에 실수가 몇 개고? 1개고 허수가 몇 개일까? 2개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이야기한 8의 세제곱근은 내가 아는 숫자 2라는 숫자가 존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27의 세제곱근도 내가 아는 숫자 3이라는 숫자가 존재하는 거야.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수 중에는 3번 곱해서 15가 되는 수는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 안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숫자가 있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표현돼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는 뭐야? 약속을 한 거야.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이 x값을 우리는 뭐다? 세제곱근의 15라고 약속을 하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루트라는 표현에 여기다 조그맣게 3이라고 쓰면 이 말이 무슨 뜻이야? 3번 곱해야 15가 되는 거야.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루트를 처음 배울 때도 요 앞에 요 2가 이렇게 있는 건데 얘들아 2가 기본 단위니까 보통 생략을 해. 루트에서만큼은. 우리가 왜 곱하기를 말할 때 1을 굳이 쓰지 않는 것처럼 루트 앞에 2가 있는 것도 굳이 쓰지 않는다고 약속을 한 거야. 하지만 얘만 그냥 안 쓰는 거지. 지금 이야기한 세제곱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때 그럼 여기 있는 요 놈을 뭐야? 세제곱근이다 라고 약속을 해서 앞으로는 요런 애들을 우리가 하나의 숫자로서 인정을 하자. 그래서 요런 애들을 우리가 뭐다? 수학에서 세제곱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흐름대로라면 자 요런 애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제곱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이런 애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세제곱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흐름대로 우리는 4제곱근, 5제곱근, 6제곱근도 다 말할 수 있어 없어? 그치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애들을 통칭해서 바로 뭐라 불러 수학에서는 거듭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너네는 실제로 못 구해도 상관이 없어. 하지만 어느 정도의 흐름만 잡아낼 수 있으면 되냐면 만약에 의태가 문제에서 이런 거야. 야 64에 6제곱근을 얘기했어. 그러면 지금 배운 내용의 흐름대로라면 64의 6제곱근이면 얘들아 어떤 식이 떠올라야 되지? 어떤 수 x의 6제곱을 해서 64가 되는 x를 이야기하는 거고. 괜찮아? 그럼 지금의 흐름대로라면 그럼 이걸 만족하는 x는 실수와 허수를 모두 합치면 몇 개 있을까? 6개가 있을 거고 그 6개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는 누구야? 누구를 6번 곱하면 64가 나와. 그치 뭐 이런 애들이 있을 거고 또 하나 있나 혹시? 이게 짝수니까 마이너스 2라는 놈이 있을 거라고. 그럼 이거 이외에 허수가 몇 개 나와? 4개가 나온다. 우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니네가 오늘 수업을 듣고 그냥 지금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 정도 식을 구현할 수 있다면 일단 이쪽 내용은 이걸로 그냥 끝인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똑같아. 제곱근이라는 놈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세제곱근이라는 놈이 존재한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학에서 이걸 좀 일반화시키면 제곱, 세제곱, n제곱으로 갔듯이 수학에는 n제곱근이라는 놈이 존재하는 거야. 다시 몇 제곱근? n제곱근.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내용의 가장 주된 포커스는 뭐냐면 그럼 우리가 a의 n제곱근이라는 말을 들었어. 그럼 내가 이 말을 딱 듣고서 일단 니네가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될 건 뭘까? a의 n제곱근. 그러니까 8의 지금 4의 제곱근 어떤 수 x의 제곱을 해서 4가 되는 수. 자 8의 세제곱근 어떤 수 x의 세제곱을 해서 8이 되는 수. 그럼 a의 n제곱근이면 어떤 수 x의 n제곱을 해서 a가 되는 이 x를 이야기하자. 요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수에서 처음 배우는 내용은 첫 번째 이 거듭 제곱이란 표현에 대해서 어떤 건지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거듭 제곱근이란 표현에 대해서 어떤 건지는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줄 건데 결국 여기는 이 내용을 머릿속에 어떻게 해야 돼? 딱 집어넣어놔야 돼. 그래서 일단 이 설명을 지금부터 할 거니까 일단 여기는 요거 하나 찍어놔. 여기도 이 반도 지금 방투껑이 있나? 없어? 하나 만들어질 테니까 아니 다 찍을 필요 없어. 아이폰 손 들어. 그러면은 성곤이가 찍어. 성곤이가 찍어 나중에 단톡방 쌤이 거기다 올려줘. 자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시간 얘기하는 지수는 자 첫 번째 그러니까 너네가 필기 같은 건 안 해도 되는데 선생님 필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필기를 뭐 죽을 때까지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요거 단톡방에 올라오면 요거 보면서 필기를 다시 복습하면서 해놔.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웬만하면 수업에 집중해서 듣고 놓치는 내용 없이 알겠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대로 이제 우리가 흐름을 가다 보면은 수학에는 이런 거야. A의 잘 들어봐. n제곱근 요게 제일 중요한 거야 얘들아. 요런 말이 나와. 그럼 A의 n제곱근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식은?
그냥 내가 알려준 대로 해. 어떤 수 x에 n제곱을 해서 a를 만족하는 x를 이야기할 것이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내가 이걸 아직 직접 풀어보지도 않았고 우리는 n도 모르고 a도 모르지만 그럼 이걸 만족하는 x도 이것도 왜냐면 일종의 x에 대한 뭐야? 제곱근이 2차 방정식이고 세제곱근이 3차 방정식이잖아. 그럼 n제곱근은 n차 방정식이겠지? 그럼 이걸 만족하는 x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 방정식의 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방정식에서 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이 a의 n제곱근에서 이야기하는 근은 같은 뜻인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좋아. 그래서 우리는 그럼 이걸 만족하는 x는 실수와 허수를 모두 합치면 총 몇 개가 나와야 돼? n개가 나와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수학에서 허수는 가짜 숫자잖아. 가상의 숫자. 그러니까 실수랑 허수는 별로 안 중요해. 그럼 뭐가 중요해? 실수만 중요해서 우리는 a의 n제곱근이 실수 허수를 모두 합치면 n개가 나오는데 우리는 실수 허수에 모두 다 관심을 두는 건 아니고 a의 n제곱근 중 어디에? 자, 실수에만 관심을 두는데 이 실수도 정확히 얘기하면은 뭐 누가 나온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실수의 뭐야? 개수에만 우리는 관심을 줄 거야. 그래서 일단 너네가 오늘 수업이 딱 끝나고 나면 머릿속에 누굴 정리해야 되냐면 a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명확히는 실수의 개수와 어디까지? 자, 표현까지 같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제일 좋은 거야. 아니다. 표현까지 같이 기억을 해둬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야. 그러면 오늘 내가 지금 배우는 첫 번째 내용 지수에서 의태가 가장 개념적으로 어려운 내용이다라고 말한 게 뭐냐? 그게 a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대로 가면 봐봐. 이 a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는 어떤 수 x의 n승을 해서 a를 만족하는 이 x 값 중 누구야? 실수랑 똑같은 거지. 맞아? 그럼 우리 수학에서 이런 식을 뭐라 불러? 방금 얘기했어 내가. 수학에서 우리 이런 식을 뭐라 불러? 그래, n차 방정식. 그럼 그때 우리가 만족하는 x의 값은 뭐라 불러? 그치, 근. 좋은데 근 또는 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라는 거는 밑에 있는 요 방정식의 누구랑 같아? 실근의 개수랑 똑같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랑 똑같은 거니까 우리는 자 a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를 이 방정식의 자 실근의 뭐로서? 개수로서 이야기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배우는 이 내용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자 지금 이야기한 이 내용과 좀 별개로 방정식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거든. 다시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방정식에. 그러니까 지금 봐. 지금부터 설명해주는 이 내용은 내가 고3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지수의 내용에 포함이 되긴 하지만 지수와 별개로 기억을 꼭 해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는 봐봐. 방정식이라는 게 나와. 이거 좀 따로 정리해둘게요. 자 뭐가 나온다고? 방정식. 그럼 질문할게.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그런 수학에서의 방정식이란 건 뭐지? 이름이 좀 어려워. 그러니까 방정식, 일종의 등식인데 자 질문을 바꿀게. 그럼 수학에서 얘기하는 등식이 뭐야? 등식. 발음 조심해. 등식. 등식이 뭐지? 말해봐 얘들아. 등식. 씨발 뭐야. 수학의 시계는 등식과 부등식으로 나눠지잖아. 그러면 부등식은 뭐야? 이게 더 쉽나? 부등으로 이루어진 식. 그럼 등식은? 등으로 이루어진 식.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가 뭐 fx는 gx 이렇게 등으로 이루어진 이런 식으로 우리는 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다 되는 애를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고 특정한 몇 개 x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이 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지.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을 이걸 만족하는 우리가 x의 값을 수학에서 뭐다? 근 또는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위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첫 번째 그럼 우리가 수학에서 방정식에 이거 기억해. 근 또는 해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우리가 배웠던 방정식의 근의 의미가 뭐지?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알아? 방정식의 근의 의미 왜 이런 거 있잖아. 우리한테 만약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은 0 이라는 방정식이 나왔어. 우리 수학에서 이런 식을 뭐라 불러? 벌써 막 머리 아프기 시작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자, 이런 걸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불러. 그치?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거의 근은 뭐지? 일단 얘를 뭐 해야 돼?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자,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지호야? 3하고 1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1과 3 이렇게 두 개 나와. 맞니?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때 여기는 마이너스 1과 3을 이 방정식에 뭐라 불러? 근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때가 지금 물어본 거는 그럼 이 마이너스 1과 3의 의미가 뭐냐 이거 물어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이런 근의 의미는 첫 번째 제시된 준식이라 하면 이 식을 얘기하는 거야. 뭘로 만드는? 참으로 만드는 x값이라는 의미가 있어. 반드시 알아놔야 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걸 만족하는 x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내가 이 마이너스 1을 요 식에 집어넣어버리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얼마야? 1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이면 얼마 돼? 2가 되고 이렇게 돼. 그럼 이 계산하면 얼마 나와? 0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식을 뭐야? 이 식이 성립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그럼 3을 넣으면 또 성립되는 거야. 근데 5 같은 수를 넣으면 성립해? 안 하지. 그래서 이렇게 제시된 이 방정식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x의 값이라는 의미가 있어. 괜찮아? 그 다음 두 번째 의미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지? 이런 거야. fx는 gx라는 거는 얘들아 봐봐. fx랑 gx가 뭐 하다는 얘기야? 그래 똑같아지는 x를 찾으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 왼쪽에 있는 식만 본다면 fx니까 여기다 우리가 y를 붙여버리잖아. 그럼 이때 우리가 수학에서 이런 식을 뭐라고 불러? 하나의 함수라고 불러. 즉 왼쪽과 오른쪽을 두 개 함수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y는 fx랑 오른쪽은 누구지? y는 gx. 자 얘들아 함수가 나오면 반드시 그에 따라오는 뭐가 있을까? 그렇지 그래프라는 게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때 fx랑 gx가 똑같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봐봐. 뭐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니네가 눈으로 확인해봐. 근데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이거 지금 그냥 내 맘대로 그린 거니까 fx가 왜 저렇게 나왔지 이런 생각 할 필요 없어. 그럼 우리는 이때 fx랑 gx가 똑같아지는 지점이 어디야? fx랑 gx랑 똑같아지는 지점이. 그래 바로 이런 데야 이런 데. 맞아 얘들아? 이런 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점을 수학에서 뭐라 부르지?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의 교점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fx랑 gx랑 똑같은 x를 구해달라니까 fx랑 gx가 똑같아지는 이런 교점이니까 y는 fx랑 y는 gx의 자 그래프상의 뭐야? 교점.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구하는 값이 x야 y야? x니까 이 교점의 이 x 값들을 우리는 방정식에 뭐야 얘들아? 근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교점의 뭐야? x 좌표라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선생님이 다음에 너희들은 또 야 방정식의 근의 의미가 뭐야? 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지금의 이 내용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다? 아니면 몰라도 되는 거다? 그치? 수능 끝날 때까지 내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제시된 준식을 참으로 만드는 x의 값이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왼쪽과 오른쪽을 찢어서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에 x좌표라는 뜻이 있어. 그럼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지금 이 방정식의 근이 얘들아 마이너스 1과 3이 나왔어. 괜찮아? 그러면 좌변에 있는 함수가 누구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 2차 함수고 그치? 그럼 우변은 얼마가 있어? 보고 얘기해. 우변에 0이 있잖아. 그럼 y는 0이라는 함수의 이 교점의 x좌표가 이거란 얘기야. 그럼 우리가 y는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라는 거는 그냥 2차 함수니까 이 그래프는 대충 어떻게 생겼냐면 얘들아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 다음 y는 0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지? 몰랐으면 반드시 기억해놔야 돼. y는 0이라는 표현이 나왔어. 그럼 이게 뭘 나타내는 거야 얘들아? Y축? X축? x축. 그러니까 y는 0이면 x축, x는 0이면 y축.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x축인 거야. 힘들어 씨발. 그럼 여기에는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이게 x축이니까 얘랑 만나는 교점이 여기랑 여기 아니야 얘들아? 그럼 이때 이 x값이 하나가 누구야? 마이너스 1인 거고 이때 x값이 하나가 누구야? 3이다 이런 얘기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상의 교점의 x좌표가 특히나 중요한 거니까 일단 첫 번째 지금 실근의 개수를 따지기 전에 얘네가 먼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방정식의 뭐야? 실근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기억을 해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자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거 지울게. 다양한 방정식 문제가 나와. 뭐 그 중에는 뭐 1차 방정식도 있고 그 중에는 2차 방정식도 있고 뭐 지수 방정식도 있고 상합 방정식도 있고 그치? 그럼 이렇게 다양한 방정식 문제의 형태가 총 몇 가지야? 방정식의 문항으로 나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1차, 2차, 3차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정식이든 방정식 문제가 나오면 방정식의 문제의 유형은 총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 첫 번째 뭐냐면 일단 문제에서 자
실근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와. 그럼 우리는 이거야. 실근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자,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놓으면 나중에 니네가 방고등식 공부할 때 되게 편해. 그래서 실근을 구하시오라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지? 실근의 바로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실근을 구하시오와 실근의 개수를 묻는 문제는 완전히 어떤 문제? 완전히 다른 문제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 문제에서 얘들아 2차 방식이 나왔어. 실근을 구해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지. 아, 실근을 구하는 거니까 뭘 구하라는 얘기야. 실제로 x의 값을 구해라 이런 뜻이야 얘들아.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방정식 기본적 스킬을 이용해서 뭐 예를 들면 2차 방정식이면 뭐 인수분해하거나 근해 공식에 넣거나 만약에 우리가 뭐 나중에 또 배울 거지만 지수 방정식이면 뭐 기본형이냐 치환형이냐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키지. 해서 x를 구하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야. 하지만 실근의 개수를 묻는 문제는 실근을 구한 다음에 몇 개인지 세라 이 뜻이 아니라 실근이 누군지는 몰라도 돼. 그냥 뭐야? 개수가 몇 개인지만 알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실근의 개수를 묻는 문제는 뭘로 풀어? 이런 거지. 만약에 문제에서 야 x의 제곱 똑같이 이런 문제가 나왔어. 잘 들어봐. 근데 이거는 실근을 구하래. 그럼 우리가 아까처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3의 1에 마이너스구나. 인수분해 해.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1과 3. 이게 답이지. 그치?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야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야? 이런 질문을 하면 그때는 물론 지금처럼 근을 구한 다음에 몇 개인지 세도 상관이 없지만 실제로 근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거든. 하지만 이런 문제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말할 수 있어? 그때는 이건 2차니까 특별하게 뭐야? 판별식을 쓰든가. 그래서 판별식 4분의 d가 자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나와. 그럼 판별식 d가 4라는 얘기는 0보다 크니까 식은 몇 개? 2개.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여기 있는 요 좌변에 있는 요 함수에 뭐야?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럼 이거에 그래프 그리면은 뭐 꼭지점 위치 뭐 찾아가고 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x축과의 교점이 2개 나오지? 그럼 식은 몇 개야? 2개. 이렇게 끝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이런 거야. 우리가 방정식의 실근은 두 함수의 그래프상의 교점의 x좌표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이런 거지. 교점이 2개 나왔어 얘들아. 그러면 x좌표도 몇 개일까? 야, 교점이 2개가 나오면 x좌표도 몇 개야 각각? 2개일 거 아니야. 그럼 실근이 몇 개란 얘기야? 2개란 얘기지. 근데 만약에 교점이 5개가 나왔어. 그러면 각각에 해당하는 x좌표도 몇 개야? 5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실근도 몇 개란 얘기야? 5개란 얘기야. 즉 무슨 말이냐면 아 그럼 이 교점의 개수와 실근의 개수는 일치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 실근의 개수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문제를 뭘로 푸는 거야? 그때는 문제를 그래프로 푸는 거야. 이게 미분 활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 그럼 이게 그래프로 푼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즉 교점의 개수와 따로 안 쓸게. 이 교점을 얘기하는 거야.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완전히 일치하니까 실근의 개수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뭐다? 그래프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방정식의 문제 형태가 이렇게 두 종류로 분리돼서 이걸 묻냐 이걸 묻냐에 따라서 풀이 방식이 완전 달라지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여기다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봐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방정식에 대한 기본적 구조 두 가지는 첫 번째 실근의 의미와 방정식에서 묻는 문제 두 종류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수능 때까지. 근데 지금 의태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게 그거야. A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를 한번 다시 원론대로 가자. 우리가 이 n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n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알고 싶은 거니까 우리는 지금의 저 내용을 누구로 접근하겠다? 그래프로 접근하겠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Understand? 됐어?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 실근의 개수는 실수의 개수는 실근의 개수니까 나는 여기 있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바로 실근의 개수를 지금부터 실근하겠다. 거기서 표현까지 이번 시간에 완전히 마스터하겠다. 그럼 이게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일인 거야. 괜찮아? 그래서 일단 기지개 답은 피고 잠들게. 정말 중요한 거야. 자 보자. 그럼 이제 우리는 x의 n승은 a라는 이 함수를 방정식을 일단 두 개를 찢어야 돼. 그럼 왼쪽에 뭐라고 써있어? 왼쪽에 y는 x의 n승이라는 이 함수의 그래프하고 오른쪽에 뭐라고 써있어? Y는 A. 그죠? y는 a라는 이 상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 둘의 교점의 개수가 곧 뭐야? 이거의 실근의 개수니까 a의 n제곱분의 실수의 개수로 대신하겠다 이런 얘기지. 근데 사실은 y는 a라는 건 상수 함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지 해서? 와인이요? 어.
그치? y는 a는 상수니까 이렇게 생겼어. a 값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x의 n승의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은 건우가 대답해볼까? 우리가 알고 있는 x의 n승의 그래프의 개형은 총 몇 가지야? 말할 수 있어? x의 n승의 그래프의 개형 요거 맞히면은 선생님이 내일 음료수 하나 사줄게. 메가커피에서 몇 가지일까? 누가 맞춰도 상관없어. 뭐 니까지 것들이 저걸 어떻게 맞춰? 못 맞히다는 확신에 갖고서 물어보는 거야. 가끔가다 좀 기분 나쁘면 이러다 확 맞춰버리면 되잖아, 그치? 개새끼 네가 날 무시해? 뭐 이런 거 있잖아. 자, 몇 가지일까? y는 x의 n승의 그래프의 개형의 종류는? 응? 두 가지? 그걸로 할 거야? 두 가지? 자, 총? 에이스가 이때 한 번 또 보여줘야지. 총 몇 가지? 여러 가지. 이래서 씨발 자꾸 내려놓는 거야. 몇 가지? 몇 가지일 것 같아? 공부 참 잘하게 생겼어. 민규? 우리 민규는 생긴 걸로 보면 지금 전교 1등인데 거의.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 아 처음 들어봐? 아 진짜 공부 잘하게 생겼어. 우리 태성이는 진짜 못하게 생겼잖아. 딱 봐도 막 뭐 저런 찐따가 이런 느낌 딱 든단 말이야. 봐봐 얘들아. 여기 봐봐 얘가 태성이야. 맞지? 딱 봐도 그냥 찐따 느낌 맞지? 웃기만 하는 거 이게 맞아. 아니 나연이가 친구로서 어떻게 태성이 보여? 아 선생님 태성이 처음 나봤을 때 그런 느낌 받아. 이 새끼 뭐지? 이런 기분이 확 들었어. 그런 얘기 많이 듣지 태성아. 아니야. 근데 진짜 실제로 같이 수업을 해보니까 맞더라고. 아 왜냐면 이게 둘 중에 하나는 해줘야 돼. 수학을 졸라 못한다? 그럼 멘탈이라도 좋아야 되거든. 근데 우리 태성이는 멘탈을 메고 완전 다 갈기갈기 찢어놨어. 아 처음엔 멘탈이 좋았지. 처음에는 뭔가 의기양양하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막 원상 폭격했어. 그랬더니 멘탈 다 찢어져가지고 수업 듣다가 뭐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거 맨날 물어보고 잠깐 떠나겠습니다. 뭐 이딴 소리 해대고 막 그랬었어. 자 봐. 그럼 x의 n승의 그래프의 개형은 총 세 가지야. 세 가지. 왜 세 가지? 그러니까 뭐 100%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 왜 세 가지냐면 이 n 값이 누구냐에 따라서 종류 개형이 결정되는 거잖아. 첫 번째 n이 1일 때 직선이지 y는 x. 맞아? 그럼 n이 2가 되면 y는 x의 제곱이니까 이런 모양이야. 근데 이게 x의 제곱이든 4승이든 6승이든 이 n이 뭐가 되면 짝수가 되면 얘는 뭐야? 전부 다 똑같은 모양이야. 그 다음에 x의 3승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그렇지? x의 3승의 그래프는 아니야. 이렇게 생겼지. 근데 이게 3승이든 5승이든 7승이든 똑같아. 왜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 좀 이따 설명을 할게. 근데 그래서 원래 x의 n승의 그래프는 총 세 가지인데 얘들아. n이 얼마일 때와 1일 때와 n이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 이 시간에 말하고 싶은 거는 a의 n제곱근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거야. 맞니? 그러니까 이 n제곱근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이 n이 얼마 이상이라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 3의 1제곱근. 그럼 사람들이 미친 새끼 이럴 거 아니야. 왜? 어떤 수 x의 1승을 해서 a가 되는 수야. 그럼 그건 a밖에 없잖아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이 나온다는 것은 n은 기본적으로 2 이상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n이 1인 경우는 지금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원래 x의 n승의 그래프의 개형은 총 몇 종류? 세 종류인데 그 중에 우리는 1인 경우 하나는 필요가 없으니까 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누구? n이 짝수인 경우와 n이 홀수인 경우 요 두 가지만. 당연히 홀수인 경우는 3, 5, 7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x의 n승의 y는 들어봐. x의 n승의 그래프의 개형이 일단 첫 번째 n이 짝수이면 이런 거야. x의 제곱을 생각하면 이게 양수가 들어가든 음수가 들어가든 다 똑같은 값이 나오잖아. 이게 x의 제곱이든 4승이든 6승이든 1을 넣든 마이너스 1을 넣든 2를 넣든 마이너스 1을 넣든 똑같은 값이 나오니까 얘는 y축의 대칭인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 괜찮아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지금 n의 값이 뭐일 때? 자 짝수일 때 x의 n승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봐. 그럼 이번에 n이 홀수 3, 5, 7이 되면 그때는 n이 홀수가 되면 그때는 이거지. x의 3승이라고 생각해. 그럼 1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1 나오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의 3승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오지. 2를 집어넣으면 8 나오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 나오니까 얘는 양수는 이쪽으로 가고 음수는 이쪽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원점 대칭인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일 때? 홀수일 때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지. 괜찮아?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놈과 누구와의 교점을 알고 싶은 거야. y는 a와의 교점을 알고 싶은 거니까 y는 a를 이제 이 위에 덧치라면 만약에 a가 이런 데 있어. 그러면 a가 이게 음수일 때야. 그럼 얘네가 눈으로 확인해. 얘랑 얘는 만나 못 만나? 못 만나.
그러면 교점의 개수 몇 개야? 빵개 나오지. 언더스탠? 뭐 어렵지 않잖아. 그러다가 요놈이 계속 요쯤에 있으면은 계속 못 만나. 그러다가 얘가 어디 있을 때? 쭉 올라가서 X축이 되면 그때는 얘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하나 만나네?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A가 얼마가 되면? 0이 되면 그때는 교점이 한 개인 거지. 그 값이 얼마야? 고민해 씨발. A가 0일 때 만나는 그 교점의 위치가 어디냐고. 0.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쓸 게 없어. 그러다가 이놈이 좀 더 위로 올라가서 A가 뭐가 나오면 얘들아? 좀 더 위로 올라가서 A가 양수가 나오면 그때는 교점이 몇 군데야? 그러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오지. 소리 이때는 아 얘랑 교점이 두 개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n이 짝수일 때 A가 음수면 빵개, A가 0이면 하나, A가 양수면 두 개.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때 이 두 개에 대한 표현을 하나를 양수니까 n 제곱근의 A라고 쓰는 거. 이 표현까지 기억해야 돼. 또 하나는 바로 반대 음수니까 얘는 뭐다? 마이너스 n 제곱근의 A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A가 양수일 때 두 개의 교점이 나오고 그때 그 표현은 풀마 n 제곱근의 A구나 라는 내용까지 투표를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n이 짝수일 때 A의 부호에 따라서 우리는 세 가지 내용으로 분리가 되는구나. 요걸 체크하면 되는 거고. 근데 n이 홀수가 되면 이때는 좀 얘기가 다른 게 A가 음수일 때 몇 군데서 만나? 한 군데서 만나. A가 0이어도 몇 군데서 만나? 한 군데서 만나. A가 양수여도 몇 군데서 만나? 한 군데서 만나니까 이때는 A의 부호에 관계없이 이때는 무조건 몇 개? 얘는 한 개의 근을 갖고 요 하나의 근의 표현을 우리는 이게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얘는 뭐다? 무조건 n제곱근의 A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 한 개에 대한 표현이 n제곱근의 A라고 표현되는구나 해서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첫 번째 A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 및 표현은 지금 우리 이런 과정에 의해서 이 정도 내용을 기억을 해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근데 이걸 내가 여기서 다 끊어버리면 또 니네가 이걸 필기해놓고서 뭘 알아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걸 한번 내가 정리해줄게. 쓸고 하나 더 찍어놔. 태성이 좀 두 번째 들으니까 좀 알아듣겠어? 이거 대답하는 거 보니까 조금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자신감이 붙었나? 그럼 이제 다시 또 한번 찢어볼까? 자, 찍었어? 네. 자, 이거 지울게.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럼 지금 이 시간 을테가 이렇게 막 1시간 내내 떠든 이 거듭 A의 n제곱근형 실수의 개수라는 것은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거야. 요런 과정에 의해서 요 실수의 개수의 표현이라는 것은 최초에 n에 따라 분류가 되는 거야. 왜? x의 n승의 그래프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n이 일단 짝수가 되는 경우가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어떤 책에는 2k 플러스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런 표현은 알지 몰라도 상관없어. 짝수가 되는 경우와 n이 뭐인 경우? 홀수가 되는 경우로 분리가 돼. 그래서 n이 짝수인 경우는 다시 a의 누구에 따라서 이거 보고 얘기해. a의 부호에 따라서 a가 양수이면은 몇 개? 7근은 2개고 이때 얘를 어떻게 쓴다고? n제곱근의 a와 마이너스 n제곱근의 a라고 쓰는 거야. 괜찮지? 그 다음 두 번째 a가 0이면 그때는 실근이 몇 개였지? 한 개였죠. 근데 이건 어차피 0이니까 굳이 또 너네가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 그 다음에 a가 음수가 되면 그때는 실근의 개수가 몇 개였어? 1점이 없으니까 얘는 빵개가 돼. 그럼 빵개니까 실수의 표현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n이 짝수인 경우는 a의 부호에 따라서 2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0개일 수도 있다 정도의 내용을 체크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n이 홀수이면 그때는 어떻게 됐었지? a가 양수이든 홈에 맞춘 거야. a가 0이든 a가 음수이든 무조건 몇 개였어? 7근은 하나밖에 없었지. 어떤 경우든 간에. 그래서 이 한 개고 그때의 표현은 뭐였지? n제곱근의 a가 된다 해서 우리 머릿속에 일단 a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라는 거는 딱 요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n은 뭘 본다? 홀짝을 미안. n은 홀짝을 보는 거고 자 a는 뭘 보는 거야? a는 부호를 보는 거야. 그럼 내가 요 두 개만 딱 포커스를 잡아놓으면 이에 관련된 그 어떤 문제도 뭐 할 수 있어? 쉽게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 평가원에서 이쪽 문제를 내면 있잖아. 이 말을 복잡하게 줘. 그럼 이 말을 복잡하게 주면 내가 이 말 때문에 헷갈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쪽 내용으로 연결시켜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편해. 그래서 a의 n제곱근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식을 떠올리고 이거에서 실수의 개수는 이렇게 올라간다 라고 연결을 시켜놓으면 어떤 문제가 나도 다 해결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 자 처음 배운 내용이 뭐야? 거듭 제곱의 실근의 개수.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 내용은 정말 잘 체크해 두셔야 돼요. 알겠어? 서브칩이 책에 이게 다 내용이 있을 거니까 이런 내용들 나중에 이렇게 필요한 내용만 좀 필기를 해놓고 집에 가서 사진 보면서 알겠지? 반드시 필기는 해놔야 돼. 아예 안 해놓으면 안 돼. 그래서 일단 요거. 그럼 이제 요거에 관련된 문제가 자 어디로 갈 거냐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자 이렇게 푸는 거야. 어떤 문제를 볼 거냐면요. 6페이지에 기본 1번부터 한번 가볼게. 가볍게. 자 6페이지에 기본 1번을 보시면요. 같이 풀 거야 나하고. 문제 이렇게 써 있어. 16의 내제곱근 중 실수인 것 밑줄 거.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 A 빼기 B의 최대를 구하래. 봐봐 얘들아.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기본 1번 문제를 풀 때 마찬가지. 문제 보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일단 문제에서 어떤 말이 나왔어? 16의 자 내제곱근. 맞아 틀려? 아이고. 자 이런 말 나왔지? 그럼 지금 배운 대로 그냥 매칭시키자. 그럼 16의 내제곱근이란 말을 들었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 어떤 수 x에 내제곱근에서 16을 만족하는 x. 괜찮아? 괜찮아 여기까지? 그러면 얘는 일단 여기 봐봐. 이 4는 짝수지. 16은 양수지. 그러니까 여기는 홀짝을 보는 거고 여기는 부호를 보는 거라 그랬잖아. 그럼 양수이면서 짝수니까 실근 몇 개? 2개. 그럼 얘는 이거 만족하는 x는 굳이 방정식은 안 풀어도 돼.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2개야. 그치? 그게 누구야? 풀맛 내제곱근의 16인데 이게 재밌는 게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렇게 쓴 값들은 이 값이 누구의 값이니 얘들아? 저 식이랑 한번 매칭시켜봐. 이게 결국 누구의 값이지? 이게 결국 x의 값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봐봐. 이게 결국 x의 값이잖아. 근데 x의 값은 이 방정식의 근이지. 그럼 이 식에 집어넣으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저 안에 집어넣으면 n 잘 들어. n 제곱근의 a의 전체 n승을 한 거는 n 제곱근의 a의 n승과도 같은 거야. 그래서 요게 두 개 똑같거나 이 두 개 똑같으면 루트도 제곱을 밖으로 뺄 수 있는 것처럼 얘도 n승이 되면 a도 나올 수 있어. 요 내용을 같이 하나 연결시키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 4제곱근인데 16은 2의 4승이니까 요거 우리는 풀만 2라고 말할 수 있지. 괜찮아? 그러니까 문제가 말하는 a는 풀만 2인 거야. 이렇게 매칭시키면 돼. 근데 그 옆에 뭐라고 써있어? 다시 이번에 마이너스 27에 바로 갈게. 세제곱근이란 말이 나와. 그럼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은 어떤 식이 떠올라야 돼? 어떤 수 x에 세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27이 돼야 돼. 괜찮니? 그럼 이거는 어차피 여기는 이 값이 홀수니까 무조건 몇 개야? 하나. 그럼 이걸 만족하는 x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세제곱근의 마이너스 27인데 마이너스 27은 마이너스 3의 3승 아니야 얘들아? 그럼 두 개가 똑같으면 얘는 이 알맹이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마이너스 3이지. 그럼 a는 풀만 이 두 개 나온 거고 b는 마이너스 3이지? 근데 문제가 뭐 물어봤어? a 빼기 b의 뭐? 최대 최소. 최대니까 얘는 무조건 3이 되고 여기에 2냐 마이너스 2냐 이거잖아. 그치? 그럼 최대는 얼마야? 5가 되지. 최소를 물어보면 최대가 5자. 그게 답이 온 거지. 최소를 물어보면 그렇지. 그때는 이렇게 더해줘야지. 언더스탠? 이런 거야. 근데 대략 이거보다 내가 아까 너희들한테 풀라고 했던 발전 1번이 더 쉬운 거야. 그래서 일단 요대로 가서 봐봐. 발전 1번으로 바로 가면 자 요건 지울게. 발전 1번에 이런 말 썼어.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한 번 더 매칭해보자. 뭐래? a의 n제곱근 중 실수 밑줄 거.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 여기다 밑줄 거. 그리고 a에다 동그라미 쳐. 그리고 n에다 동그라미 쳐. 봐봐. 그럼 a에다 동그라미 친 거에다 뭐라고 적어야 돼? 그렇지. 거긴 부호를 보는 거야. n에는 홀짝을 보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거를 봐봐 얘들아. f에 n에 a라고 썼잖아. understand? 그럼 우리는 여기는 요게 지금 의미하는 게 a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를 정의내린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부호를 보고 여기는 홀짝을 보는 거야. 질문할게. 여기가 짝수고 양수야. 그럼 이 결과는 얼마야? 2가 되는 거고. 얘가 짝수인데 0이야. 그럼 얼마야? 1이 되는 거고. 얘가 홀수인데 음수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빼라 이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총 몇 개야? 3개. 하나가 자 2의 마이너스 3. 또 뭐야? 3의 마이너스 2. 좋다. 4의 5야. 맞니 얘들아? 그러면 사실 너네가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지금이 약간 좀 버벅될 수 있지만 봐봐.
오늘 집에 가서 확실하게 복습해서 다음 시간에 여기 익숙해지면 이 세 개 중에 우리는 어딜 제일 먼저 봤어야 돼? 이거지? 무슨 수? 홀수는 이거에 관계없이 무조건 하나야. 괜찮아? 그치? 근데 얘는 짝수이면서 음수니까 몇 개야? 한 개고. 얘는 짝수이면서 양수니까 몇 개야? 두 개니까 요거 세 개 더하면 답은 3 이렇게 나오지. 근데 아까 위태가 뭐라 했어? 니네가 알고만 있으면 1번 안에 답이 나온다 그랬잖아. 충분히 그런 내용이지? 근데 지금 이야기한 요 내용이 막 이런 내용들이 막 들어가고 방정식 배우고 막 이러니까 되게 처음에는 되게 좀 부담스러워. 하지만 이 내용은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는 거니까 이쪽 내용 그러니까 수능에 이런 게 나오잖아 얘들아? 그러면은 배점이 얘는 웬만하면 4점으로 나와. 근데 충분히 너네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4점으로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무조건 지금 봐. 이 흐름대로 기억해야 돼. 이 말이 나왔을 때 이 식을 생각해야 되고 이 식과 이 말을 잘 매칭시켰을 때 이 내용으로 문제를 풀게 된다. 라는 거를 꼭 연결시켜줘야 돼. 그래서 반드시 요거 딱 하고 요거 떠박 외우고 끝내지 말고 얘들아. 이 말이 나오면 반드시 이 식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줘야 돼. 내 말 알겠어?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그냥 근거니까 오늘 집어서 요거는 한 번 정도 복습을 해놓고 요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쭉 연결을 시켜놔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요 놈의 답은 그래서 몇 번이야? 3번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 얘기하는 지수는 자, 그 기본적인 주제가 총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 그중 첫 번째가 이 거듭 제곱에 대한 내용이야.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그러면 시간 잠깐 줄 테니 그럼 여기는 발전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얘들? 오늘 안 푼 문제는 집에 가서 숙제로 풀어갖고 오는 거야. 형권아 이거 여기까지 하나만 찍어보자. 여기까지. 답은 4번? 맞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봐봐 얘들아. 그럼 발전 2번도 선생님도 이 문제 오늘 처음 보는 거거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면은 답이 4번이라고 나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잘 봐. 여기서 우리가 헷갈린 요소는 두 가지야. 첫 번째는 항수. 다시 뭐 때문에 헷갈리다고? 항수.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거듭 제곱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거듭 제곱에 대한 내용은 지금 바로 우리가 굉장히 따끈따끈하게 배웠잖아. 그랬어 안 그랬어? 그럼 니네는 어디를 포커스를 잡아야 되니? 자, n이 이상의 자연수일 때 n의 n제곱에다가 비추어야지. n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 그러면 n의 n제곱근이라는 말을 들었어. 그럼 머릿속에 어떤 식이 떠올라야 돼? 어떤 수 x에 n을 승을 해서 n이 되는 x값. 괜찮아 얘들아? 그럼 우리가 배운 내용은 자, 여기는 뭘 보는 거지? 홀짝을 보는 거고 여기는 뭘 보는 거지? 부호를 보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실근의 개수를 FN이라고 정의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런데 웃긴 게 여기는 N은 2 이상의 자연수니까 이건 무조건 양수야. 맞아? 그러니까 우리 결론이 어떻게 나와? 이게 모이면 짝수이면 2가 되는 거 무조건. N은 무조건 양수니까. 이거 무조건 양수니까. 그리고 N이 뭐가 되면? 홀수가 되면 얘는 뭐야? 1이 되는 거지. 근데 문제 봐. 시그마 들어봐. n은 2부터 어디까지야? m까지. 봐봐. f의 n을 계산한 게 33 나왔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풀 때는 이렇게 해야지. 야, 그럼 n이 2부터 m까지니까 얘는 f의 2 플러스 f의 3. 잘 모르겠으면 좀 더 써 그냥. 그 다음에 f의 4 f의 5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f의 m까지. 이걸 더한 게 33이다 이 얘기 아니야? 그때 n값을 구해라 이거잖아. 그럼 질문. 그럼 우리가 n이 짝수면은 이 값은 2고 그치? n이 홀수면 이 값은 1이잖아. 그럼 얘는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건 얼마야? 2. 이게 얼만데? 1. 이게 얼마야? 2. 이게 얼마야? 1.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잖아. 괜찮아? 그럼 어차피 홀짝은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이 두 개 더한 게 얼마니? 3이야. 그 다음 두 개 더한 것도 얼마야? 3이지. 계속 3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더한 게 33이래. 총 몇 세트 있어? 그래 11세트가 있는 거야. 잘 들어? 그러면 두 개당 한 세트니까 이게 총 11번 나온다는 얘기는 이 안에 항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그래 22개. 근데 2부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이 숫자가 얼마가 돼야 돼? 23이 돼야 되는 거지. 1이 빠졌으니까. 만약에 이게 1부터 갔으면은 봐봐 1부터 갔으면은 얘는 뭐야? 22가 돼야지. 근데 1이 없으니까 뒤에 하나 더 뒤로 간 23이 돼야지.
이런 거니까 우리가 잘만 흐름을 잡아내면 이런 문제들도 배점이 무조건 3점이야 최소한. 그러니까 수능 장갑 들어가잖아. 2점짜리 3문제밖에 안 나와 얘들아. 그 2점짜리 문제는 누구나 다 맞히는 거야. 개나 소나 닭이나 씨발 거기다 정말로 막 우리 멍멍이를 집어넣어도 걔 맞추고 나와. 그럼 우리는 일단 3점짜리 문제부터 스타트를 끊어야 되는데 이 정도 난이도의 3점짜리 문제면은 그래도 어려운 축에 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것들은 좀 흐름 있게 이런 문제들은 좀 잘 풀 수 있게 연습해야 돼 지금. 그러니까 무조건 문제를 읽고 에이 씨발 몰라 이거 아니라 아 시가마가 뭐였지? 이때 배운 게 뭐였지? 이렇게 좀 연결시켜가면서 좀 이제 노력을 해봐야 돼. 자꾸 건드려야 답이 나오는 거야 얘들아. 그냥 문제 읽고서 몰라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야. 내 말 알겠지? 그래서 일단 우리 이번 시간에 그래서 첫 번째 배운 내용이 뭐지? 거듭 제곱에 대한 내용으로 배웠어. 그래서 이 뒤쪽에 나온 3, 4번 문제 조금 어렵긴 한데 요거는 이제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하고 자 기억해. 1, 2번을 오늘 같이 풀었다고 해서 안 푸는 게 아니야. 복습할 때 다시 너네는 내용 복습하고 기본 1번부터 다시 쭉 풀어가야 돼. 알겠지? 그리고 이제 3, 4번 문제가 좀 어려우니까 요거는 복습하고 앞에 거 다시 풀어보고 그 다음 3, 4번 뒤 풀어봐. 근데 처음 답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풀고 최소 2번 이상 풀어보는 거야. 그건 반드시 해줘야 돼. 알겠지? 그리고 나서 다른 내가 부교재 선택해주면 그 부교재 문제 푸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시간이 32분이니까 45분까지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을 이어갈게요. 45분까지 다 들어와.